안녕하세요. 설경환입니다. 2021년도 3회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 기출문제 간략 풀이 내용으로서 사회통계 9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는 이 강의에서는 설명에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학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죠. 자, 91번입니다. 상수값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신데, 이 문제는 그냥 패스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풀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신건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92번입니다. 자, 부적합한 확률은 서로 독립적으로 0.01이고 10개씩 포장해서 판매하는데, 만약에 부적합품, 즉 불량품이 2개 이상이면 환불해준다. 자, 한 상자가 반품될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말씀드리면 서로 독립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0.02 불량률이 0.01, 그 다음에 개수가 10개라고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불량의 확률이 0.01이라고 알려져 있고, 해당되는 N수는 10개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개 이상이 불량품이라면 반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량품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 거, 불량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2개 이상이라는 것은 2개, 3개, 4개, 5개, 6개부터 10개가 가야 되는데, 이걸 다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그 다음에 1, 즉 1개까지 불량품이라면 반품시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2개부터 반품을 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전체가 1이에요.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2부터 10까지, 즉 2개부터 10개까지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 이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2개부터 10개까지의 확률을 일일이 다 더하는 방법이 있고, 0과 1, 여기에서 전체 1에서 요 확률만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해당되는 2부터 10개면 8개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2개를 계산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작은 것을 기반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죠. 해당되는 부분이 독립적으로 알려져 있고 합격과 불합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항분포의 식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식은 우선은 0개,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0과 2를 1개까지는 우리가 반품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10개 중에 0개가 발생하는데 불량률의 확률이 0.01의 0승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를 생략이 되는데요. 요걸 반대니까요. 0.09에 몇 개요? 10개가 발생할 가능성. 과 요거랑 1개가 발생할 가능성. 10개 중에 1개가 발생하는데 요게 확률이 얼마예요? 0.01에 1개. 그리고 0.09에 몇 개요? 10에서 1개를 뺐으니까 9개. 이거를 더해버리고 1-2 합계를 계산하게 되면 부분에 해당되는 나머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당되는 10개 중에 0개, 10개 중에 1개, 이런 부분을 고학용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매우 편하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온키 해당되는 셋업의 컴프를 누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원래는 정확하게 1-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우선 컨비네이션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해당되는 10을 먼저 넣고, 컨비네이션이 이쯤 있을 거예요. 컨비네이션이. 자, 컨비네이션이 여기 있네요. 컨비네이션이 여기 있네요. 해당되는 시프트 나누기를 하게 되면 컨비네이션이 들어가고 10개 중에 0개죠. 그리고 곱하기 불량품의 확률이 0.01의 0승, 해당되는 부분에 0승 빠져나오고 곱하기 요거에 반대니까 0.99에 해당되는 몇 승이요? 10승을 하는 거잖아요. 10승. 10승을 하고요.
요거를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다 가로를 씌우는 게 확실하겠죠. 아예 처음부터 가로를 씌우고 할 걸. 예, 아예 가로를 씌우고 진행을 합니다. 네, 가로를 씌우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가로를 씌우고 10개 중에 컨비네이션이잖아요. 컨비네이션. 해당되는 쉬프트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한 개가 발생하게 되는데 0.01에 0.01에 1승 곱하기 0.99에 9승 놓고 가로를 씌우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0.99475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0.004가 되겠죠. 1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0.9957이니까 0.004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0.43%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2를 빼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그냥 1 마이너스 최종값인 ANS를 선택하시고 는을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산출되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ENG 키를 누르시면 는을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 요게 4점 그러니까 0.04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요거를 화면상에 출력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수점을 정리하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소수점을 정리하니까 이제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점을 제가 여기는 픽스를 한 셋째짜리 정도로 셋째짜리로 정리하시게 되면 0.004 이 3개로 하면 좀 부족하겠다. 한 5개 정도로 놓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소수점 자릿수 Shift, 셋업, 픽스를 대략적으로 5개 정도로 5개로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산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0.04%다 라고 나타날 것 같고요. 자, 93번입니다. 두 개의 정규 모집단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서로 독립인 경우 모집단의 분산을 가정을 보시면 기무가서는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같다, 대립가서는 같지 않다. 즉 첫 번째가 크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큰데 원래 이렇다면 얘가 반대로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냥 첫 번째 집단과 반대 개념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원칙은 이렇게까지 넣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얘는 양측 검정이 아니라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습니다. 근데 그 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크다 작다 보분산입니다.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은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나누기. 즉 작은 거를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큰 값을 위쪽에 위치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1 이상 나오게끔 만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F테스트라는 모집단의 분산에 해당된 동질성을 보기 위해서 F테스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T테스트는 여기하고 달라요. 해당되는 부분이 뮤1과 뮤2가 되는 것이 T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F는 나눈 거죠.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은 나누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F테스트는 분산 분석,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독립표본 T 검정의 분산의 동질성 검정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94번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서의 결정 계수를 말씀드린 건데요. 단순 회귀 분석인데 여기는 다중 회귀가 아니라 단순 회귀 분석인데 결정 계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셨나요? SST분의 SSR이죠. SSR. 그러면 1-SST분의 SSE라는 것이 되고요. 독립변수의 변동이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이것이 결정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계수는 기본적으로 단순 회귀 분석일 경우는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결정계수는 됩니다. 하지만 루트를 씌운다고 해서 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얘는 0부터 1 사이니까요.
해당 부분을 보시게 되면 0부터 1 사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건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관찰점이 해당된 추정식에 다 밀집되어 있다면 결정계수는 1이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정계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상관계수를 기반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왜냐하면 단순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결정계수가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추정회귀식의 기울기라는 것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뜨등 입실론 i가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0이면 기울기가 0이 된다면 결정계수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요 부분,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거잖아요. 요게 0이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기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정계수는 이걸 기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요건 좀 설명이 조금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0이라면, 기울기 자체가 0이라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잘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요건 상관계수하고 부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xy가 xxy가 되니까 요게 상관계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거나 0이 돼버리니까 둘 다 0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 아무거나 0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0이 되므로 결정계수도 0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당 부분 0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0이거나 요것도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 상관계수가 0이니까 결정계수도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95번입니다. 95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요약 본보였는데 94번은 맞춰주셔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좋은 추정량의 성질입니다. 좋은 추정량 성질은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요약본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통계 추정량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외우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불편성,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집단의 평균이 같다면 불편성이 충족된다. 효율성은 모수를 기준으로 분산이 작은 거죠. 효율성 혹은 유효성이라고 합니다. 분산이 작은 게 좋은 거고요. 일치성은 크기가 증가할수록 모수에 일치하게 된다. 충족성은 추정량이 모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95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세타가 되는 평균이 세타가 되게끔 만든다. 이건 불편성이 되겠죠. 이 부분은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 해당되는 추정량이 분산이 가장 작다. 그러면 효율성 혹은 유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얘는 충분성이고요. 여기는 크기가 커질수록 모집단에 일치해진다. 그래서 일치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될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이 교환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 평균이다. 이런 것들은 계속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연평균 수익률, 성장률, 이것은 기업 평균, 속도, 시세 같은 거는 조합 평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97번입니다. 이런 배치 분석에서 집단 간의 평균, 그 다음에 요인이 두 개인 경우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집단 내 제곱합과 집단 간 제곱합을 통해서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집단 내부의 각각의 평균을 구해서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보고, 두 번째로는 집단 간의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거 맞아요. 집단과 평균을 이용하고요. 집단 내 제곱합과 집단 내 제곱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는 거죠. MSI와
ms2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의 확률값이 유의소점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게 좀 애매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다시 독립변수의 개수를 말해요. 독립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면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 되는 거죠. 처리라는 것은 해당되는 속성, 해당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 개수, 집단의 개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대, 30대, 40대 연령대가 들어간다면 요인은 한 개이고 해당되는 처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세 개의 처리가 들어간다. 네, 요인은 한 개가 들어간 거예요. 요인은 해당되는. 요게 좀 용어가 조금 어려우시더라고요. 네, 해당되는 이 속성이라고도 하죠. 처리를 속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속성은 해당되는 3개 이상도 되고 2개도 가능합니다. 2개라도 하더라도 독립표본 T검정은 이 속성이 2개만 들어가지만 분산 분석은 2개가 되더라도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등분산 가정을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성 혹은 처리가 2개라도 처리가 2개라도 분산 분석은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인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요인이에요. 독립변수의 개수가 2개가 들어가면 1원 배치가 아니라 2원 배치 분산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97번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우선은 집단 간, 그 다음에 집단 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유의 확률, 여기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균과 중위수는 동일하고 좌우대칭이고 확률密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되죠. 표준 편차가 어차피 분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1 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 68.3%라는 거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부분이 1이면 68.3, 2는 95.4, 3이면 99.7. 이거를 반드시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68.3이죠. 68.3. 그래서 해당 부분이 4번이 틀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계산을 하실 필요도 없이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 99번입니다. 99번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우선 자료를 정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렬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1, 3, 5, 10이 되겠죠. 자, 채빈값은 요게 되겠죠. 채빈값은 요렇게 될 거고요. 중앙값은 가운데 위치하니까 3이 될 겁니다. 중앙값은 3이 되기 때문에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난 범위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빼는 거니까 9가 될 것이고요. 평균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평균은 추후에 나중에 계산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근데 여기는 5가 될 거고 10이 될 거고 20이 될 거니까 20에 해당되는 5개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는 SXXY분의 SXY를 적용하고 얘는 1차 선형 관계를 보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맞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이거 역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요약 정리를 해서 관계 등에 대해서는 개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정보들은 네이버에서 사회조사 분석사를 검색을 하시고요. 네이버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를 검색을 하시고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라고 검색을 하시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요 아래쪽에 가시면 누구나 동영상 안에 사회통계 이론에서 필기 사회통계 이론 요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약을 보시게 되면 요약 정보하고 가정, 해당되는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요약본에다가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
자, 가정을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여기가 나오시죠? 해당되는 가정의 내용들과 개수의 요약 정리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시니까 요 중요도나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게 되면 신뢰도나 상관계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필기 100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봐 드렸고요. 이제 조사반문호 1과 조사반문호 2, 그다음에 사회통계 부분에서 80%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여기서 실제로 푸실 수 있는 90% 정도까지는 맞춰 주신다면 해당 부분을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사반문 1 같은 경우도 최소한 부분에서 21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조사반문 2가 많이 어려웠네요. 조사반문 2 한 18개, 사회통계를 대략적으로 23개 정도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 7호 333, 3.333 얘가 2.5점이잖아요. 2.5점 가중을 합니다. 서로 간에 다르게 곱하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하시게 되면 62.49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통계도 다른 차시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나왔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사회통계보다는 조사법론 2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다는 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사회통계도 충분하게 25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전체 다는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부 거의 상당수 많은 부분 풀이를 간략하게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시험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이루어주시고요.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사경환이었습니다.